수업 나갈 건데? 자, 오랜만이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삼각비를 지금 찍는다는 사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난 평소에 개소리 하는 거 그대로 개소리 할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만 보는데 뭐 어때? 누가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공개를 해놔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들 삼각비를 잘 모른다. 손 솔직하게. 선생님 저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잘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는 분들 있어요. 배웠다. 손. 배웠다.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삼각비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면서 아는 줄 알아요. 이 사실이야. 팩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삼각비를 배울 때 처음에 배운 게 이런 거죠. 사인. 이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런 삼각형들이 많이 있어요. 자, 직각삼각형입니다. 잘못 그린 애들도 좀 있지만 하여튼 직각삼각형이에요. 자, 이 직각삼각형들이 잔뜩 있으면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기준각이 있어요. 기준각으로부터 각의 건너편에 있는 게 높이고요. 각과 붙어있는 변이 밑변이에요. 다시 건너편에 있는 게 높이야. 건너편이 높이야. 건너편이 높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각을 하나 주어져 놓고 걔네들로부터 빗변분의 높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빗변분의 높이 여기에서는 빗변분의 높이 여기에서는 들어오세요. 그거 치면 안 돼. 조심해. 빗변분의 높이 여기에서도 빗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사인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다 사인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 각이 만약 45도였다면 1대 1대 루트 2가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인 거죠. 여기에서는 만약에 5대 4대 3이라면 사인 x는 5분의 4였던 거고요. 이거 좋구나. 예. 그리고 x 기준으로 건너편에 a, b라면 사인 x는 a분의 b이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사인 값 찾아내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인데 항상 높이는 기준각의 반대편에 있는 게 높이였어요. 그래서 얘네들 1대 x 값이 30보다 1대 루트 3대 2. 자, 잘못됐죠? 30도의 건너편이 짧아야죠. 각을 바꿔주세요. 60도 1대 루트 3대 2다. 그러면 사인 60이면 2분의 루트 3. 1대 1대 루트 2면 45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인 45도는 이번에도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인 값들은 기본적으로 빗변분의 높이고요. 코사인은 삼각형 이번에 3개만 할게요. 기준각 x를 바탕으로 자, x와 붙어있는 변 얘가 밑변이 되는 거였어요. 건너편에 있는 게 높이고 붙어있는 게 밑변이란 말이에요. 항상 빗변은 제일 긴 거고요.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 이 각을 끼고 빗변분의 밑변 각을 끼고 빗변분의 밑변 이게 코사인이다. 그치?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각을 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사인 x는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이 세 변을 각각 5, 4, 3이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만약 45도였다면 1대 1대 루트 2일 테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죠. 그리고 60도였다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었어요. 그럼 탄젠트는 삼각형에 직각삼각형들이 있으면 하나는 좀 길게 그려야지. 자, 조금만 틀어서
기준각 x, x, x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각으로부터 붙어있는 변이 밑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게 높이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야. 그래서 기준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가 탄젠트 값을 구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사인값,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찾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로는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높이는 보고 밑변 이를 말고 그림을 딱 봤을 때 기준각으로부터의 형상을 기억을 해요. 코사인은 기준각을 끼고 사인은 기준각의 반대쪽으로 탄젠트는 기준각부터 시작해서 이 형태를 기억을 해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30도 기준으로 생각하면 1대 루트 3대 2니까 탄젠트 30도는 루트 3대 1인 거죠. 나머지는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중학교 때 했어요. 3학년 때. 도형에서 길이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3대 4대 5야. 그럼 기준각 x에 대해서 sin x는 5분의 4죠. 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빗변분의 높이인데 양변의 빗변을 곱하면 빗변 곱하기 sin x가 높이가 되죠.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빗변의 길이에 무엇 얼마만큼이 높이가 된다. 빗변의 5분의 4가 높이가 된다는 거지. 이걸 식으로 쓴다고 하면 빗변의 길이 5에다가 5분의 4를 곱해서 빗변의 5분의 4의 길이를 찾죠. 그렇게 하면 높이가 4가 나온다는 거지. 자, 지금 5분의 4를 사인으로 바꾸면 빗변의 빗변의 sin x가 높이 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빗변의 길이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높이를 찾고 싶을 때 그 곱해주는 대상이 sin x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보면 이 5분의 4 그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5분의 4라고 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80%죠. 빗변의 80%가 높이가 된다. 라는 거지. 이거 봐야 되나요? 밑변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면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이고 코사인 x는 5분의 3이란 말이야. 5분의 3은 퍼센트로 고치게 되면 60%죠. 그래서 우리가 빗변에서부터 얼마인가를 곱해서 밑변의 길이를 찾고 싶어. 그러면 코사인 x를 곱해주게 될 텐데 이 코사인 x 값이 60%잖아요. 빗변의 60%가 밑변이 된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도형에서의 삼각비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잘 따라왔나?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여기에서부터 파생돼서 나왔던 성질입니다. 우리가 삼각비에서 삼각형의 크기가 중요할까요? 이런 삼각형이었어. 지금 길이가 5, 3, 4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의 크기를 2배로 늘렸어요. 그러면 밑변 전체는 8, 높이 전체는 6, 빗변 전체는 10이 되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얘네들 3대 4대보다 큰 삼각형에서의 비율도 3대 4대 5고요. 이 비율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해도 그 비율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삼각비에서는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뭐분의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비율만 남게 돼요. 실제 값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기에 상관없이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의 각도에 따른 비율이 삼각비였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얘를 12까지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자, 이 빗변의 길이가 12가 됐어요. 자, 이때 높이를 찾고 싶어. 그죠? 그러면 이 12가 비율이 5쪽이고 높이 쪽 비율은 3이죠. 그럼 비율만 따져서 생각해보면 12짜리에다가 곱하기 5분의 3을 해주면 높이의 길이가 그대로 나온다. 12 곱하기 5분의 3. 그리고 5분의 36으로 나오죠. 밑변을 따진다고 하면 밑변 길이는 비율이 4니까 곱하기 5분의 4를 하게 될 거야. 이거 맞니? 그러면 12짜리 길이에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5분의 48 이렇게 밑변의 길이를 직접 찾을 수 있죠. 근데 이때 곱해주는 값들이 삼각비라는 거야. 이 정해진 각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율이 5대 4대 3 비율을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의 이 기준각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한 각을 기준으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알아낸 거지. 비율로부터 5분의 3, 5분의 4를 알아낸 거죠. 얘네들을 가지고 큰 삼각형에서의 길이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관점을 바꿔볼 거예요. 우리가 삼각비를 어렵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관점이 여러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좀 이상한 예일 수 있는데 여러분 랍스터 좋아하죠? 난 랍스터 매우 좋아해요. 랍스터 좋아하시는 분은 왜 갑자기 랍스터 이야기를 하느냐? 랍스터 한 마리 있어요. 어항에 들어있어. 근데 가게에 있는 어항이야. 주인이 꺼내서 얘를 삶을 거예요. 아직 삶진 않았는데 곧 삶을 거야. 자, 얘는 음식입니까? 랍스터입니까? 랍스터예요? 음식이에요? 해로 먹을 수 있다. 자, 꺼냈어요. 손에 넣었어. 랍스터야, 음식이야. 랍스터. 굉장히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그죠? 불을 켰어. 삶기 시작했어. 자, 이거 음식이야, 랍스터야. 좀 더 애매해지죠? 그러다 접시까지 올라갔어. 아직 내지진 않았는데 하여튼 접시에 올라갔어. 음식이야, 랍스터야. 랍스터. 그렇죠? 랍스터긴 랍스터야. 근데 음식이죠. 손님 앞에 나갔다? 랍스터거든? 근데 음식이야. 그게 뭐야? 아니죠. 관점이 달라요. 근데 똑같은 대상인데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삼각비도 지금 우리가 배웠던 관점은 중학교 때 배웠던 관점은 도형에서의 관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안 하고 새로운 관점을 또 배워. 이런 거 먼저 해보죠. 그래서 반지름 1. 그래서 요 선 이렇게 그렸어.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1이고 높이가 코사인, 아니 여기서 계속 사인이다.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이다. 이런 걸 한 적 있죠. 그래서 이 밑변이 1이 될 때까지 늘려서 만든 똑같은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 하면 탄젠트인데 밑변이 1이니까 높이가 그대로 탄젠트 x가 됐었지.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그다음 이 그림은 마치 얘를 이용한 관점처럼 보여. 같은 관점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원 위에 점 보이죠. 이 원 위에 점의 좌표가 뭐야? 그렇지. 코사인 x, 사인 x죠. 이게 실제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이 모양을 배웠을 때 알아야 했던 것은 이 원 위의 점의 좌표를 각도와 반지름을 이용해서 코사인 x, 사인 x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좌표를 그러면 반지름이 1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자, 원의 크기를 좀 늘렸다고 생각해봐요. 자, 반지름이 1짜리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반지름이 2가 될 때까지 늘렸어.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위에서 점을 쭉 그려서 첫 번째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의 x좌표 코사인 x, 사인 x죠.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 밑에 부분에 코사인 x가 있을 텐데 이 삼각형이 닮은 비죠? 닮은 비는 1대 2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x좌표 코사인 x였고요. 얘는 2배가 될 테니까 2 코사인 x죠.
높이는 원래 sin x였던 게 2배가 되면서 2 sin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반지름 2 곱하기 코사인 x, 콤마 반지름 2 곱하기 사인 x죠. 자, 그럼 여러분이 배웠던 두 번째 관점 이거예요. 원 위의 점의 좌표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에서 각도를 보세요. 각도 x가 있잖아. 이 x가 커져. 각이 커지는 거야. 점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사인은 늘어나요. 점이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x 좌표는 줄어들고요. 점이 위로 올라가면서 y 좌표는 늘어나요. 코사인은 줄어들고 사인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계속 이동하다가 90도가 됐다. 자, 원 위에서 점이 계속 이동을 하다가 요 x축의 양의 방향, 오른쪽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x인 거잖아요. 이 x가 계속 증가하다가 90도가 됐어. 자,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90도, 콤마 사인 90도죠. 코사인 90도인데 얼마야 이게? 0. 사인 90도. 1이죠. 점의 좌표가 이렇게 변했어요. 0도일 때는 어때? 0도일 때의 기준을 생각해보면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0도, 사인 0도인데 코사인 0도는 1, 사인 0도는 0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생각해보세요. 자, 앞에서는 탄젠트 이야기를 안 했어. 지금 이 모양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옛날에 배웠던 탄젠트 모양 있죠? 요거. 이게 의미를 얼마나 가지느냐? 별로 없어요. 오히려 얘는 이 그림에서 탄젠트 값을 이렇게 찾으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오류가 됩니다. 왜냐면 탄젠트 값은 이 그림에서 나오는 탄젠트는 순수하게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는 게 됩니다.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이거랑 같이 나왔던 공식이 피타고라스 정의. 제곱 플러스 제곱은 제곱이다.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2이다. 이렇게 두 개의 공식이 나왔었어. 이쪽 내용을 위해서 이 탄젠트 이야기를 한 거고, 이 그림에서부터 이 길이가 탄젠트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얘가 4분면이 점이 넘어가게 되면 2, 4분면이나 3, 4분면에선 달라요. 탄젠트 값이 실제 값이랑 그림에서 나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요거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할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탄젠트 값 같은 경우에 결국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요거 산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했던 중학교까지의 생각입니다. 관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도형의 관점에서 봅니다. 도형의 관점에서 보면 길이의 비율이죠. 아니? 자, 이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이 빗변으로부터 높이를 찾아내려고 사인 값이 필요한 거고, 빗변으로부터 밑변을 찾아내려고 코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밑변 곱하기 밑변분의 높이는 기울기죠.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1차 함수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다. 그러면 이때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x 변화량, 높이 y 변화량에서 얘의 기울기가 탄젠트 60도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탄젠트 60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원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 탄젠트 알파예요. 자, 그러면 알파가 점점 커졌어요. 이만큼이 됐다고 해봅시다.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 탄젠트 베타죠. 자, 근데 각이 90도가 됐어. 자, 여기 직선이 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얘는 기울기가 있나요? 여러분이 1차 함수에서 y는 mx 플러스 n 할 때 이 앞에 있는 게 m인데 얘는 기울기인데 이 세로선 이런 식으로 못 나타내죠.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는 값입니다. 자, 그런데 0도를 생각해보세요. 직선이 기울기가 0이야. 물론 식으로 쓸 때는 얘는 y는 0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얘는 y는 0x 플러스 0인 상태입니다.
기울기가 0인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때 기울기 탄젠트 0도는 0이 된다 할 수 있죠. 잘 따라가. 여기까지가 중학교 삼각형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걸로 넘어갈 거야. 자, 그럼 고등학교 걸로 넘어갈 때 이게 쓰이느냐? 자, 이거 안 쓰일 거예요. 이거 거의 안 쓰일 거고 정말 단순 계산을 할 때나 이런 거 좀 쓰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이건 거의 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원에서의 좌표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거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이해를 좀 해봅시다. 일단 자, 여러분 각 알죠? 자, 나는 각을 안다. 각은 각 바보 말고 각. 각이요? 각이 각이지 뭐, 그죠? 자, 여러분한테 코끼리 뭐 뭔지 아냐고 물으면 다 알죠? 그죠? 코끼리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 몰라요 있습니까? 없죠? 코끼리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요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그지? 그런데 여러분한테 코끼리의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니? 뭐가 코끼리죠? 코가 되고요. 코가 되고요. 코끼리가 아니라 코끼리의 명확한 조건이 뭐예요? 난감하죠? 그죠? 나무 여러분들 다 알아요. 나무가 뭔지 다 알아요. 나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바보 천수다. 그죠? 나무 다 아는데 나무의 조건이 뭐예요? 뭐가 나무죠? 반응 나무를 명확히 정의해 보세요라고 하면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수학에서는 코끼리를 정확히 정의하시오라는 느낌의 설명을 자꾸 요구해. 그죠? 심지어 더 짜증나는 건 나는 이미 그걸 못한다는 걸 느꼈거든? 근데 계속 하라고 해. 그죠? 개빡치죠. 잠깐만, 나도 지금 너무 많이 나오네? 별로 기분이 좋진 않죠. 근데 우리가 이 각의 입장에서도 보면 각이 정확히 뭐냐? 설명하기 힘들다고. 각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요거야, 요거. 그죠? 각의 정의를 보면 반직선 두 개. 꼭 반직선일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두 직선 혹은 선분 혹은 반직선 이런 애들이 이루고 있는 벌려져 있는 각 크기 얘를 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각은 그냥 크기의 입장이야. 얘가 많이 벌려져 있으면 각이 더 커. 그죠? 좁게 벌려져 있으면 각이 좁아요. 맞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입장 중에서 이 선 중에 하나를 예전에 배웠던 각은 두 선 중에 하나는 아무 상관없었어. 중요하지 않았어. 선은 중요하지 않고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중요했죠. 근데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킬 겁니다. 이 고정되어 있는 애를 시초선이에요. 시초선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상하진 않죠. 그냥 말 그대로 시초가 되는 선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고정된 이 선과 움직일 선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동경이라고 해요. 일본에 있는 도시 동경이 아니고 그냥 동경. 그 다음에 이 동경의 이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방향이 또 있어. 뭐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 기준을 잡아서 움직인 정도를 이제부터 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각이 의미하는 건 뭐냐? 지금 얘를 고정시켜 놨어요. 이걸 고정시킴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고정되어 있는 시초선 방향을 기준으로 동경이 가리키는 방향이 생겨요. X라는 각도는요, 더 이상 각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자, 이 전체 이 직교좌표계에서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X도만큼의 방향, 60도 방향, 90도 방향, 180도 방향 이런 식으로 방향이 생긴다는 거죠. 330도 방향. 여기까지 맞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방향은 좋아. 방향은 좋은데 여기 30도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건 훌륭한 30도입니다. 자, 이 30도에서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에 도달하기까지 C초선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30도를 간 건지, 아니면 호준아 한 바퀴를 돌고 30도를 간 건지 알아요? 모르죠. 한 3바퀴쯤 돌고 30도 갔을 수도 있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이 30도라는 각도는 지금까지는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이다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그렇게 써왔던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30도라는 건 방향의 기준으로 보면 한 바퀴를 돌고 30도까지 간 걸 수도 있고요. 2바퀴를 돌고 30도까지 간 걸 수도 있고 3바퀴를 빙빙 돌고 30도까지 간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30도를 3등분한다고 쳐봐. 이거 3등분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옛날의 관점으로 보면 옛날처럼 0도부터 360도까지가 각도의 한계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얘를 3등분하게 되면 당연히 10도죠. 그런데 한 바퀴 돌고 30도였다면 3등분하면 120도 플러스 10도니까 130도가 돼요. 상황이 달라졌죠? 30도였는데 분명 30도였다? 근데 3등분 했더니 커졌어. 이렇게 됐어. 직관이랑 좀 다르죠. 근데 몇 바퀴 돌았느냐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30도다.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30도를 3분의 1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바퀴 돌고 나서였다면 240도 플러스 10도겠죠? 그러면 250도가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3등분하게 되면 360도 플러스 10도니까 그때 다시 10도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3등분할 때는 3바퀴 돌 때마다 원래 각도가 나와. 4등분할 때는 4바퀴 돌았을 때마다 같은 각도가 다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도를 몇 바퀴 돌았는지까지 포함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자,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알게 뭐야. 그죠? 그래서 n바퀴 돌았다고 대충 치고 보여지는 각도가 알파라면 거기에다가 360도 곱하기 n을 더해주는 거죠. 360도가 한 바퀴니까 몇 바퀴 돌았느냐를 n으로 주고 n바퀴 돌고 알파까지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우리가 평소에 표현하는 알파가 되는 거죠. 잘 따라왔나요? 지금 각도의 의미가 이제부터는 방향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각도의 의미가 방향이라면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때 그 상황을 식으로 돌려줄 수 있어야 돼. 이게 수학의 목표죠. 예를 들어서 직선 같은 경우에 이런 직선이 있고 x절편이 뭐 3이고 뭐 5,5를 지난다 뭐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직선의 식을 쓸 수 있어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배운 게 방향이니까 어떤 특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그걸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방향이 같다. 자, 아까 전에 시초선과 나머지 하나가 뭐라고 했죠? 동경이라고 했죠? 이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일치한다, 동경이 일치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얘네들의 차이는 몇 바퀴 돌았느냐만 차이가 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몇 바퀴 돌았는지 서로 모르죠. 그러면 자, 이게 첫 번째 A라는 애가 있고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B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몇 바퀴 돌았는지 서로 모르지만 어쨌든 A에서 B를 뺐다고 쳐봐요. 그러면
각자 그 시초선에서 보여지는 각은 똑같으니까 걔네들 사라지고 몇 바퀴 돌았는지 차이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360도 곱하기 n으로 나와야 돼요. 이 n 값은 뭐 0일 수도 있고 1, 2, 3, 4 다 될 수 있는 정수값이죠. 그래서 어쨌든 몇 바퀴 돌았는지 차이가 납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일치하는 경우 했어요. 반대 방향인 경우도 생각해보면 A가 있고요. 반대 방향 가리키고 있는 동경 B가 있어요. 자, 얘네들의 상황을 보면 A가 요만큼 알파만큼 돌아가고요. B는 건너편도 똑같이 알파죠. 각도의 크기만 따지면. 그런데 반 바퀴 돌고 알파만큼 더 갔어요. 180도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끼리 서로 빼주면 그러면 이때는 딱 180도 하고 몇 바퀴 차이가 또 나겠죠. 맞나요? 항상 몇 바퀴 돌았는지 차이는 날 수 있어. 그건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단순하게 180도 차이 난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 이렇게 차이 납니다. 자, x축 대칭의 경우 자, x축 대칭이면 아까 전에 이 각도 이야기를 할 때 회전하는 방향 이야기 한번 했죠. 반시계 방향 그리고 시계 방향. 자,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다 마이너스? 플러스다. 자, 그러면 똑같은 각만큼 벌어져 있는데 얘는 플러스 알파고요.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러면 이 두 동경에 나타내는 각을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B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사라질 거예요. 그죠? 딱 몇 바퀴 차이 나는가만 남겠죠. 영민아, 사랑하라. 쓰면 안 돼. 자, 이제 Y축 대칭인데요. Y축 대칭부터는 기준이 X축이었을 때랑 좀 달라요. X축은 얘네들은 기준이 X축이기 때문에 0도 혹은 180도 이렇게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80 마이너스 알파 180 플러스 알파 더해주면 다시 360도가 만들어지죠. 다시 얘는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몰라요. 플러스 180 마이너스 알파야. 아니? 다시 얘는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고요. 180도만큼 가고 알파만큼 뒤로 갔어요. 그래서 180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180도만큼 오고 알파만큼 더 갔어요. 그래서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플러스 알파. 네.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80, 180 더해주면서 360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 360 곱하기 n 그리고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사라져서 이거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X축 대칭의 경우에 방향이 서로 X축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두 각의 합은 항상 몇 바퀴 차이 나느냐만 남게 되는 거지. 자, 그럼 Y축 대칭은 Y축 대칭은 이렇게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뒤에 거에서 180도 기준으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기억나죠? 이 이야기를 이제 Y축 대칭에서는 90도가 기준이 됩니다. 물론 지금 위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90도가 기준이 된다는 거고 아래쪽 방향에서는 270도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빨간색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알파 가운데 있는 선으로부터 노란색은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빨간색부터 식을 써보면 360n 플러스 90 마이너스 알파. 노란색은 똑같이 360n 플러스 90 플러스 알파. 그렇죠? 왜 이러니?
그래서 이렇게 두 각을 더했어요. 그러면 90도 더해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동경 A, B를 더한 값은 360n 플러스 180입니다. 잘 따라가요? 괜찮아요? 자, 대칭이 X축 대칭, Y축 대칭 말고 원점 대칭도 있기는 한데 원점 대칭은 방향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추가할 만한 건 두 가지가 더 있겠어. Y는 X 대칭. 자, Y는 X 대칭은 말 그대로 Y는 X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Y는 X선은 동경이 45도짜리 동경을 가져요. 그럼 이 45도를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방식 이해가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겠지. 그래서 노란색의 경우에는 360n 플러스 45 플러스 알파, 밑에는 360n 플러스 45 마이너스 알파죠. 이렇게 둘을 더해주게 되면 민범아 저는 안돼. 두 개를 더하면 360도 플러스 90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사라질 거예요. 자, Y는 X 대칭 말고도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얘기했죠? 자, 그러면 기준각을 135도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45도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마이너스 45짜리가 편하니까 얘 두 개를 더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90도. 그죠? 근데 마이너스 90도면 한 바퀴 돌렸다고 치면 270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의 경우에 두 대칭인 각을 A, B라고 하면 A 플러스 B는 360n 플러스 270